오늘 영상 제목을 좀 세게 지은 것 같은데 보고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주제는 무주택은 투기다 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고 투기꾼들이 집값을 다 올려서 나쁜 거라고 하던데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투기라니 이게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릴까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투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죠. 투기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처럼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투자하는 상품을 잘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돈을 넣을 때는 무지의 의미로 쓰이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을 사서 공공성을 해치는 투자자에게는 부도덕의 의미로 쓰이고 이미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할 때는 탐욕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과 통계를 배운 이과생으로서 투기라는 단어의 정의를 위험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투자는 이득 볼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 추천, 친인척이나 친구 추천, 나에게 익숙한 것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내 돈을 넣었을 때 내가 이득 볼 확률이 더 높은지 손해 볼 확률이 더 높은지를 따져봐야겠죠. 투자가 성공할 확률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곱한 기대값이 투자한 비용보다 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대값 개념은 복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있는데 1등만 있고 상금이 1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복권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당첨되지는 않을 거고 당첨 확률이 있겠죠. 복권은 100만 장을 찍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당첨이라고 하면 당첨 확률이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복권에 대한 기대값은 당첨금 10억에 확률 100만 분의 1을 곱해서 1000원이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크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1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든 복권의 기대값은 1000원인데 복권 하나를 2000원에 판다면 이 복권을 많이 살수록 손해를 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물론 2000원 주고 한 장만 샀는데 당첨이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모든 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복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손해를 볼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권을 살 때 당첨 확률보다 당첨금 10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2000원짜리 복권을 자꾸 사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대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5억이 확정인 아파트가 분양을 했다고 칩시다. 시세차익이 5억이다 라는 것도 중요한데 당첨 확률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만약에 경쟁률이 100대 1이었다면 확률이 100분의 1이 되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기대값은 500만 원이 됩니다. 100분의 1을 뚫고 당첨이 되면 대박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게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대값이 5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10분의 1이라면 기대값이 5천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현실에서는 가점이 낮으면 100분의 1보다 당첨 확률이 더 낮을 겁니다. 그런데 청약은 복권과 다르게 돈을 내고 청약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서 될 때까지 넣어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비가 아닌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청약 통장에 넣는 납입금은 어차피 내 돈이니까 비용이 아닌데 무슨 비용이 발생할까요? 바로 무주택을 유지하는 기회비용입니다. 무주택을 유지하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는 이상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니까 주거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주거비보다 더 비싼 비용은 집을 그냥 샀으면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입니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단어 하나로 설명해 줍니다. 제 채널에 6월 30일에 올린 영상에서 말했던 부동산 기본 개념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자본주의와 물가 상승은 기본 중의 기본인 개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자산을 방어할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확률이 낮아서 기대값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청약을 노리는 건 2,000원짜리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무주택을 오래 유지하고 부양 가족 수도 많아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경우는 청약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을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조건이 갖춰졌다면 청약을 노리는 게 맞지만 그런 조건을 갖추기까지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과 합가를 하면서 모두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 합가 비과세와 동거 봉양 합가 비과세라는 혜택이 날아가고 세대 분리도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왜 안 하는 게 좋고 세대수를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6월 18일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을 15년까지도 유지해야 가점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무 아파트나 샀으면 청약 당첨으로 인한 시세 차익보다 덜 올랐을까요? 심지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기대값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본 청약이 시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익 이득이 얼마일지 알 수도 없어서
내가 가점이 높다고 해도 기대값 자체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확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대비가 되지만 불확실성은 아무런 확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언제 팔지도 모르는 상품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금액으로 내 자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산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기의 정의는 기대값이 비용보다 작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리는 건 기대값에 비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투기라고 보는 겁니다. 복권 당첨을 노리는 것처럼 한 방으로 만회하려고 하면 기대값이 낮고 비용이 큰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성공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성공할 확률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물가 상승 비용보다 기대값이 더 커지려면 좋은 자산을 보는 눈을 기르고 자산 규모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대값 개념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이 하나 있지만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으로 늘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그렇게 했을 때 늘어날 세금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2주택, 3주택의 경우 규제 전에 비해 세금이 많이 높아졌지만 사전 청약처럼 계산이 안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뭐가 더 좋을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비용보다 기대값이 큰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제 채널의 컨텐츠를 참고하셔서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솔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가격 수준별로 상승 여력이 얼마인지 예측해서 매월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